현재 워런 버핏이 매수를 하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애플 때문입니다. 2010년 이전 워런 버핏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액티브 펀드들이 사라지면서 거의 유일하게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곳이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워런 버핏은 2016년 애플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주가는 10배 상승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10배건은 애플, MS, 엔비디아처럼 알려지기 시작할 때 매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식 공부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아주 기본기만 있으면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기업을 인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업이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애플의 경우 잉여현금 흐름은 매년 1000억 달러 유입됩니다. 이 1000억 달러로 자사주를 사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면서 잉여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내는 기업이 있다면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잉여현금 흐름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잉여현금 흐름은 81억 달러였습니다. 2022년 엔비디아는 70억 달러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애플은 1년에 1000억 달러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엔비디아는 70억 달러만 매입합니다. 엔비디아 시총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엔비디아 잉여현금 흐름은 270억 달러로 늘어나고 자사주 매입 금액도 늘어납니다.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에는 잉여현금 흐름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액은 50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핵심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의사결정을 망칩니다. 미국 주식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왜냐면 실적이 좋아지면 자사주 매입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고 잉여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알파벳 MS처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회사에 투자만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주식과 다릅니다. 에코프로는 2023년 폭등합니다. 워런 버핏의 관점에서 에코프로를 보죠. 워런 버핏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FCF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에코프로의 잉여현금 흐름은 2021년부터 마이너스입니다. FCF가 마이너스 5,852억 나는 의미는 주주로부터 5,852억을 조달했다는 것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유상증자로 조달한 부분입니다. 에코프로는 연결회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실적이 에코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이 없는 에코프로는 어떻게 주가가 폭등할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MSCI 편입에 있습니다. MSCI에 편입이 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하락합니다. 과거 세력들은 주가를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호재성 공시를 터뜨려서 고점에서 처분을 했습니다. 현재에는 패턴이 변화되었습니다. MSCI에 편입을 하면 MSCI 관련 ETF들이 고가에서 에코프로를 매입해줍니다. 에코프로는 시총이 높았기 때문에 1조 이상 패시브 자금이 유입됩니다. 이때 세력들은 물량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공매도 세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물량을 정리했기 때문에 하락 베팅을 하게 됩니다. MSCI 편입이 되고 상승하는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처음 사용했던 기업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2018년 2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주가는 급등합니다. 코스닥 ETF에서 코스피 ETF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ETF는 고가에서 무조건 매수해야 합니다. 또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매 물량으로도 매수가 유입됩니다. 최근 이 방법을 사용한 기업이 포스코DX입니다. 포스코DX는 23년 11월 MSCI 편입, 2024년 1월 2일 코스피로 이전합니다. 이때 주가는 고점을 형성합니다. 한미 반도체 역시 반도체 업황과 주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2023년 8월 MSCI 편입 이후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합니다. 이런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코스피 기업이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특이하게 코스피 200에 편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2024년 6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고 코스피 패시브 물량에게 작전 세력 물량을 떠넘기게 되고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2020년 신풍제약과 같은 패턴입니다. 문제는 개인이 한미 반도체 에코프로를 사전에 매수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 것보다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량주의 경우에는 비상장 회사를 밀어줍니다. LG화학의 경우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 이후 LG엔솔을 상장시킵니다. 주식시장에서 12.75조 원을 초달하죠. 지금은 물적 분할 이후 5년 이후에 상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주주보다는 오너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주들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상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주주 이익을 포함시키는 것이 현재 상법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주주 이익을 포함하면 LG화학이 LG엔솔로 물적 분할할 때 찬성한 이사들은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텐베거 주식을 매입하는 가장 확률이 높을 때는 바로 고객 예탁금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입니다. 2020년 3월 이후 고객 예탁금은 대폭 증가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MSCI에 편입하는 종목은 많아집니다. 호황장이 아니면 국내 주식으로 텐베거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보유 종목이 MSCI 편입이 되고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없으면 매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방법은 MSCI에 편입이 되고 하락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 공매도는 어렵고 주식 선물로 하락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포스코DX, 에코프로비엠 금양, 에코프로머티, KYP엔터처럼 주식 선물이 있으면 주식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죠. 금양의 경우 현물 가격은 53,700원입니다. 선물 가격은 45,600원입니다. 공매도가 허용이 되면 이런 가격은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현물을 공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면 한 달에 15% 수익을 얻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주식 선물로 하락 베팅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만기일에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은 같아집니다. 이런 부분이 주식 선물의 위험성입니다. 이렇게 백워데이션을 만들어버리면 매도자는 롤오버에서 큰 손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금양 선물의 백워데이션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전 세력과 공모를 할 수 없다면 텐베거 주식을 찾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미국처럼 잉여현금 흐름이 제대로 나오는 회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가 역시 상승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잉여현금 흐름도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고 배당하면서 주가는 더욱더 오르지 못합니다. 배당금을 늘리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배당금이 줄어들면 주가는 다시 원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작전 세력과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는 코스피 선물입니다. 어차피 오르지 않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하락 베팅하면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수는 레버리지 ETF로 하면 됩니다. 코스피 선물은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2020년 3월이나 2024년 8월 5일과 같은 대폭락에서 장중에 마진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하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지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선물을 하면 쉽게 벌 수 있습니다. 급락 시에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면 물리지 않죠. 결론은 우리나라 주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텐베거 주식을 사전에 매입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